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연구소 오드리입니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 때문에 정말 말이 많죠. 이런 사태가 딱 터지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질병과 같은 일이 있으면 건강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런 사태가 있으면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마스크 잘 챙겨야겠다, 손 잘 씻어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왜냐면 이게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회사 일을 하면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생각하는 습관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사태가 딱 터지면 저는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가장 수혜를 볼 건지,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건지, 관심 있는 산업과 종목이 펀더멘탈 어느 정도로 괜찮은지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이 후회를 보는 건 마스크, 소독제, 바이오 관련된 주겠죠. 당연히 소독제가 많이 팔릴 거고 바이오에 관한 관심도가 늘어날 거고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죠. 그럼 어떤 게 악영향을 미칠까요? 소비 관련된 제가 추천을 했던 호텔이 악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죠. 호텔 관련된 주식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어느 정도로 버텨주나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질병 사태가 있을진 알 수가 없잖아요. 돌발 알제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체크를 딱 해봤어요. 대장주가 호텔신라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한 이후로 쭉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뭐 물론 한한령 해제에 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그려준 게 있거든요. 베트남과의 연관성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주가 더 좋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베트남 투자를 중심으로 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우한 폐렴 사태를 딱 맞이하면서 5% 정도 빠졌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보통 악재를 딱 맞잖아요. 이거는 두산중공업의 그래프인데요. 탈원전이라는 정책적 악재죠. 이런 악재를 딱 맞으면 정말 꾸준히 우하향을 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길게 갈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체크를 합니다. 실적이 견고하다는 걸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질병이라 몇 년이 가진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정의 계기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그 누구도 그 바닥이 어딘지 꼭지가 어딘지를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전략으로 시작을 합니다. 실적이 좋고 상황적인 악재는 있지만 중국 한학령 해제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 거죠. 쟤도 강하구나. 이거 엄청난 악재거든요. 그 당일날 5%밖에 안 떨어졌네. 이거 생각보다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합니다. 보통 이럴 때 딱 맞아떨어지면 다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에 관한 거에 대해서만 사야겠다. 그 생각 제가 박살내드릴게요. 대표적 예로 OCI,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하는 정책이 뭐죠? 친환경이잖아요. 경제를 좋아하면 정치에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 전체 큰 틀의 방향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분명 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분명 태양광 정책, 태양광 보조금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OCI를 보니까 거의 52주 최저가 수준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나만의 판단이 딱 쓰다면 이런 정책, 아무리 호재성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사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OCI가 빠진 이유는 이겁니다. 정책적인 예산이 늘어난 건 맞지만 이거를 거의 중국산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OCI랑은 별로 효과를 못 보겠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서 저는 매수를 안 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위험한 투자는 안 하기 때문에 미래 장기성에 너무 악재가 많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중국이 폴리실리콘이라는 원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턱빈 과세를 우리나라에 부과를 했었고,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12불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다. 왜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결국 수익성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OCI를 그 당시에 그래서 좀 안 좋게 봤다. 종합적인 거죠. 한중 외교 관계도 봤고요. 당연히 정권에 대한 성격, 그리고 정책,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그려질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 기업이 다 수혜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적 수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좋은 사례죠. 내가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이슈 때문에 사기에 투자가 너무 도박화가 되기 좋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통 전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후회가 가능하고 회사가 튼튼한 데를 사고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방향과 정책, 정치, 정권의 성격을
다 고려를 하거든요.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한번 공개해서 저는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살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갖고 모든 게 재밌어지고 업무를 해도 이렇게 계속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는 너무 공유하고 2030 친구들한테 너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입니다. 저는 이런 우한 폐렴 파트가 딱 있으면서 이것저것 수혜주가 뭔지를 쫙 체크를 해봤는데 바이오, 마스크, 소독제 막 있더라고요. 이 중에 하나 빠졌어요. 이 수혜를 보는 바이오 관련된 원료 쪽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독제든 바이오든 이런 원료와 관련된 게 정말 튼튼하고 실적이 안정돼 있고 장기적 비전이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선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왜 여기가 이번에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가져야겠다. 상장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사태가 있으면 분석을 해서 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